남북한 동포 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정세 시간이고요. 크루스크 요새 뜨거웠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 수천 명이 포위됐다. 푸틴 대통령이 항복하면 살려준다. 사실과 좀 다릅니다. 크루스크 최신 전황 말씀드릴 거고요. 북한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북한군이 그럼 미우놀이에서 백조로 바뀌었을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2025년 1월 16일 날 북한군 12,000명 전멸 예상. 언제? 이대로 가면 4월 중순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2월 5일자 쿠르스크에서 괴멸된 인민군 북한군 최대 1,000명 사망 5,000명 사상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2월 5일자 각종 국내 언론 매체입니다. 요거는요 국내 민간단체가 우크라이나 군의 심리전을 돕기 위해서 또 북한군 파병된 북한군 쓸데없는 희생을 막기 위해서 심리전용으로 만든 전단입니다. 김정은 위해 러시아라고 안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총알바지가 되다. 또 이 병사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기 나오는 사진 보면 뭐죠? 저도 이 사진 보면서 마음 아팠습니다만 다 비참하게 지금 전사 사망한 사진들이잖아요. 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건 3월 11일 날 우리 매체가 보도한 건데요. 시리스키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입니다. 자, 3월 10일자 인터뷰를 3월 11일자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자, 시리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직접 말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서 북한 보병 지원받아 공세를 하고 있다. 그러더니 여긴 뭐라고 나와 있죠? 무섭게 박힌 북한군 유력. 혀 내두른 우크라이나군 절망. 좀 전에 보여드렸던 초기에는 전멸한다, 시체만 넓어졌다 이렇게 나왔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군이 혀를 내두르고 절망에 빠졌다, 무섭게 박힌 북한군의 유력이었다. YTN 보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3월 18일 날 보도한 걸 YTN이 받아서 지금 뉴스로 만든 거거든요.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초, 2월 초겠죠.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등장한 북한군은 전황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추가 파병된 북한군은 특수부대가 포함됐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측의 설명입니다. 또 북한군은 첫 파병 때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지휘체계와 공격 계획을 갖추게 됐습니다. 갑자기 지금 미운오리 새끼 그냥 허접스럽게 전사하던 북한군이 이제 갑자기 백조로 전사가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북한군 때문이냐? 쿠르스크 전황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러시아 형태인 쿠르스크 전황이 갑자기 우크라이나군이 절망에 빠진 이 상황이 북한군 때문이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이 결정적입니다. 자, 여기 연합뉴스가 보도했죠. 러시아가 미국 지원이 끊기자 우크라이나 맹폭, 쿠르스크는 탈환 기세. 자, 이게 왜 이러느냐? 2월 28일 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서로 싸우죠. 전 세계 생중계됐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3일 날 젤렌스키한테 무기 그다음에 군사정보 지원 중단해 그랬거든요. 요게 결정적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왼쪽에 검은 글씨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 상황입니다. 볼까요? 2월 28일 날 트럼프 젤렌스키 반 설전 싸웠어요. 그랬더니 3월 3일 날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3월 12일 날 요 사이에 젤렌스키가 어떻게 되죠? 고개를 숙이죠. 사과.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평화, 광물협정 체결할 거야.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3월 19일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우크라이나가 거꾸로 러시아의 벨고로드로 진격을 하고요. 갑자기 북한제 곡선포 170mm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산문을 파괴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을 볼게요. 빨간 글씨. 28일 날 설전하고 요 이후부터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은 그냥 교착이 됩니다. 언제까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할 때까지. 자, 3월 3일 날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했어요. 그랬더니 요걸 알고 러시아가 준비해서 3월 8일 날 본격적으로 쿠르스크 공세를 합니다. 그리고 3월 13일까지 러시아가 쿠르스크의 90%를 수복합니다. 약 1300제곱킬로미터를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었고 미국이 무기 지원 중단하기 전까지 약 600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600 중에서 500을 그러니까 1300 중에서 1200을 그러니까 3월 13일까지 모두 수복을 해버립니다. 요 사이 어떤 일이 있었죠? 3월 3일 날 중단했고 3월 12일 날 우크라이나 지원을 재개했죠. 요게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월 14일부터는 어떻게 되죠? 무기와 군사정보 지원을 다시 재개하니까 러시아가 쿠르스크 진격이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3월 16일 날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은 완전히 교착됩니다. 더 이상.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3월 19일은 거꾸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벨고로드는 쿠르스크 주 바로 밑에 있거든요. 여기 치고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리고 북한제 곡산포 산문을 파괴하는 일을 벌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큰 그림, 빨갛게 칠해진 그림 보면 맨 끝에 있는 3월 23일자가 러우 전쟁 전황이고요.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노란색 화살표 보이죠? 그 지역이 쿠르스크입니다. 가운데 있는 2024년 8월 25일은 요게 2024년 8월에 우크라이나가 이 푸른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러시아를 치고 들어가서 그 하늘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바로 1300제곱킬로미터를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겁니다. 그랬더니 올해 2월 23일자를 보니까 푸른색이 많이 줄었죠.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러시아가 회복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300 중에서 700 정도 된 부분을 이제 회복을 했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늘색이 한 600 정도 됐습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2월 23일. 백악관에서는 2월 28일에 싸웠죠. 요도 한번 볼게요. 자, 3월 6일입니다. 2025년 3월 6일. 전선에 변화가 없어요. 계속 우크라이나는 그걸 점령하고 있습니다. 3월 7일도 푸른색 부분에 변화가 전혀 없죠. 자, 드디어 3월 8일 사단이 납니다.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지금 러시아 쪽에서 치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양쪽을 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뚫리고 있잖아요. 파란색 부분 양쪽으로 뚫렸죠. 그런데도 파란색 부분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자, 3월 12일 날 볼까요? 여기에 파란색이 확 줄었죠. 양쪽에서 위에서 옆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지역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3월 14일 되니까 줄어는 또는 많이 줄었죠. 그리고 3월 15일 되면 이제 전선에 변화가 없게 됩니다. 요 다음부터 보세요. 3월 16일 날 똑같죠. 3월 19일 날 똑같죠. 3월 24일인데요. 요 시점까지도 전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3월 3일 무기 지원 중단, 그 이후부터 공세, 3월 12일 무기,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재개, 그 다음부터 전선 정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월 19일 날 가운데 사진을 잘 볼까요? 전선의 정체가 있는데 맨 밑에 부분에 보면 하늘색 화살표가 있죠. 동그라미가 있고 녹색 원이 있고, 여기가 벨고로드 지역입니다. 이 벨고로드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지금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좀 자세히 확대해 볼게요. 자, 이 지금 전선은 교착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하늘색으로 지금 맨 밑에 보면 치고 들어갔죠. 그게 이제 치고 들어가서 좀 짙은 하늘색으로 가운데 있는 그림, 이 부분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거꾸로 점령한 지역입니다. 3월 19일이죠. 3월 20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짙은 하늘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더 넓어졌죠. 이만큼을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더 점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했죠? 트럼프와 푸틴이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포위됐다 그랬죠. 자, 지금까지 지도 중에서 파란색이 동그랗게 빨간색 안에 포위된 상황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왜냐? 포위될 수가 없죠. 지금 밀려 내려오더라도 우크라이나 영토니까, 나머지는 이 그림을 보더라도 보면 위와 옆에서 치고 들어오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전선을 사수하고 있고, 그 뒷부분 파란색 부분은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러니까 포위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포위됐다라는 트럼프와 푸틴의 주장은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의 지원의 재개가 얼마나 중요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강철비 아시죠? 강철비. 자, 전쟁의 판도를 바꾸다 M14의 하이마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 270 MLRS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12발 6발 이렇게 돼 있죠? 뉴전사라고 써 있는 라이트인 거네요. 이게 227mm 로켓이 12발이 들어가고, 바퀴를 보시면 MLRS는 탱크 캐터필라 같은 이 궤도고요. 그 다음에 12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가 아주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행기로 이동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이 옆에 보면 M14 하이마스. 하이마스가 뭐의 약자? 하이 모빌리티 아틀러리 로켓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고속 기동 포병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퀴를 만들어서 가볍게, 그 다음에 12발짜리를 6발만 들어가게. 그러면은 수송기, 미군의 전술 수송기 대표적인 C-130 허큘레스 실을 수 있거든요. 2대까지 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게 이거거든요. M270 무거우니까 가기 어렵잖아요, 비행기로. 요 227mm 로켓 한 발이 자탄이 들어있어서 축구장 1개 면적을 괴멸시킵니다. 6개면 축구장 6개 면적이죠. 이걸로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그동안 러시아군이 진격해오면 때린 거거든요. 그런데 미군이 지원을 중단하니까 탄약이 부족하고, 두 번째 정보를 안 주니까 어딜 때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밀려오는 걸 못 막은 거예요. 근데 3월 10일부터 미국이 다시 지원을 재개하니까 이제 강철비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써 있잖아요. 3월 19일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거예요. 북한chế 국산 자주포 산문 하이마스 집속탄의 박살. 무기 지원하니까, 정보 지원 제공하니까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김정은 옆에 걸어가고 있죠. 이게 M1978, M1989
곡산에서 발견됐다 해서 곡산포인데 170mm예요, 구경이. 사거리가 길게는 60km까지 갑니다. 어마어마한 포거든요. 그런데 북한 최 곡산 자주포 3문이 하이마스 기준 한 발에 박살났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마음대로 하이마스를 쓰니까 러시아군, 북한군이 이제 진격을 못하는 거죠. 여기 나오죠. 자, 이번엔 쿠르스크 전선 북한제 자주포 3문, 요건 이제 이 제14 독립 드론 연대 우크라이나군의 텔레그램에 올린 겁니다. 네모난 데가 이제 곡산포 세문인데 쾅쾅쾅 다 부서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속탄으로.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의 지원으로 막아내고 있는 거죠. 강철비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푸틴이 또 화났겠죠. 무기 지원을 중단하니까 푸틴이 신나게 들어갔죠.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였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무기 지원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닌데 뭐라 그러죠 지금? 푸틴이 트럼프 휴전안에 대해서 휴전은 할게. 대신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원을 중단해라고 지금 푸틴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자기가 아프거든요. 미국이 지원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전황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착각하는 겁니다. 자, 3월 13일 날 우크라이나군이 밀릴 때잖아요. 선봉 북한군 자살 돌격 인해 전술.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정찰부대 지휘관이 북한군 장병 디도스 공격처럼 몰려와 일부 지역에서는 죽이고 죽였는데도 당해낼 수 없어. 그냥 인해 전술로 죽어간 거예요. 정보가 중단된 상황에서 밀어넣고 인민군을 뒤에서 러시아군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총알 받으러 희생된 거예요. 용맹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죽었는데. 자, 이건 러시아 외무차관입니다. 이게 3월 20일자 루덴코 차관이 한 말인데요. 부상병 수백 명이 북한에서 재활했다. 어디 부상병입니까? 러시아군 부상병이에요. 러시아군 부상병들이 북한에 가서 휴양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형제적인 성격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북한군은요? 북한군 1000명 사상 전사 최대 4000명 부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4000명 소모에 한 3500명가량 부상, 500명가량 사망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럼 3000에 4000에 되는 부상병들, 북한군 부상병들 지금 어디 있죠? 못 돌아가고 있어요. 러시아 안에서 그냥 집단 수용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면 파병한 사실이 드러나니까. 북한이 아직도 숨기고 있거든요.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보신 것처럼 쿠르스크 전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북한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지원 여부였고요. 지원 중단을 틈타서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공세를 했고 이때 무기 부족, 정보 부족으로 깜깜이가 된 우크라이나군이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군은 전방의 총알바지로 사용이 됐던 거고요. 3월 12일 날 무기 공급 정보 제공이 되면서 전선은 다시 교착 상태가 빠졌고 3월 19일에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벨고로드 지역으로 러시아 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북한제 곡산포 3문까지 하이마스에 의해서 파괴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 지원 중단했다, 재개했다. 이게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예,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